자, 사이스러스트네요. 사이스러스트도 이름이 빨간색으로 되어 있네요. 그죠? 평가가 더 빠르고 용이하다는 거겠죠. 그래서 요거는 다른 이름으로는 포스테리어 쉐어 테스트라고도 합니다. 이거는 세이크럼을 그대로 두고 사이를 가지고 일리움을 움직여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붙어 있는 리가멘트들의 스트레스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손이 세이크럼에 딱 다 있고요. 사이를 가지고 힙 조인트를 가지고 누르는 거예요. 일리움이 움직이겠죠? 세이크럼이 있으면 일리움이 여기 있으면 고관절을 이용해서 내가 압박을 이렇게 하게 되면 이런 움직임이 일어나요. 이게 세이크럼이에요. 이게 일리움이면 압박을 고관절을 가지고 사이를 가지고 움직이면 이런 움직임이 일어나니까 이런 움직임상에 붙어 있는 안테리어 포스테리어 SI 리가멘트에 스트레스가 가게 되고 또 이 밑에 쪽에 있는 세이크로 투버러스 리가멘트까지도 스트레스가 가겠죠. 그래서 1번은 패트릭을 먼저 해요. 저는 1번 패트릭, 2번이 아까 말한 사이스러스트, 그 다음에 스프링 테스트, 세이크럴 스프링 테스트, 이렇게 순서를 가요. 저는 뭐 사람마다 다르게 할 수는 있지만은 저는 그게 조금 빠르더라고요. 패트릭을 먼저 하는 이유는 지금 설명을 드릴게요. 패트릭 테스트 여러분들 잘 아시는 거예요. 한 번쯤 다 들어보셨을 거고, 페이버 테스트라고도 하고 파티그 4 테스트라고도 하고, 힙 조인트와 SI 조인트를 구분 지을 수도 있고요. 크게는 룸바까지도 평가를 간접적으로 할 수 있어요. 패트릭 테스트를 할 때 어덕터의 문제도 체크하면서 힙 조인트의 어떠한 롤링이라든지 조인트 자체에 문제가 있는지 체킹을 할 수가 있고, 힙 조인트 쪽의 통증 아니고 어덕터의 통증도 아니고 SI 조인트 쪽에 스트레스가 자극이 가서 SI 조인트의 통증 유발이 될 수도 있고, 또 크게는 얘네들이 문제가 없을 때는 이 로우백까지도 패트릭 테스트를 통해서 찾아내실 수가 있습니다. 정확한 찾음은 아니지만 이쪽 부분에 문제가 있다라는 정도. 그래서 저는 이거를 먼저 한번 하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이스러스트, 세이크럴 스프링 테스트 이런 거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동영상을 보면 자, 저렇게 패트릭 테스트를 하면 한쪽 다리에 반대쪽 다리를 이렇게 얹죠. 얹을 때 보면 이 말레레우스 있는 데까지 이렇게 얹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말레레우스 자체에서 이 걸림 때문에 레인지가 더 안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발등 부분을 아예 걸어요. 그러니까 이 말레레우스 있는 데를 반대쪽 사이에다가 이렇게 얹는 게 아니고 발등 부분을 이렇게 걸어서 레인지를 조금 만들어내 준 상태에서 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말하는 동영상처럼 ASIS를 한쪽을 고정을 해줘야 펠빅의 로테이션을 방지돼서 힙 조인트의 문제인지 SI 조인트의 락킹이거나 문제가 있는지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는데, 반대쪽에 ASIS를 고정을 고정을 한다고 압박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압박을 할 때 내가 팜으로 이렇게 말아가지고 여기다가 SI 조인트를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고정을 시켜주는 분들이 있어요. 이것도 잘한 거예요. 잘했는데 요 부분이요, 그 머슬이나 이런 게 없어요. 되게 바로 살이에요. 스킨만 있어서 예민합니다. 자극에 대해서 아파요. 아프다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요걸 말아서 이렇게 하는 것도 좋지만 저는요 이렇게 웹을 만들어요. 웹을 만들어서 ASIS를 이렇게 걸어요. 여기다가 이렇게 걸어서 여기는 머슬들이 지나가거든요. 머슬이 지나가서 여기를 좀 강하게 압박을 하더라도 통증이 유발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기 ASIS에 직접적으로 압박하지 않고 요 밑을 걸어서, 외부로 해서 밑을 걸어서 압박을 주고 그 상태에서 반대쪽 다리를 패트릭 테스트를 하는 게 저는 좋더라고요. 환자분도 거부감이 없으시고. 다시 한번 동영상 플레이 해주시면. 그래서 발등을 저렇게 걸고요. 지금 설명하는 거. 저렇게 걸면 안 되고, 발을 조금 더 내려서 발등 부분이, 그렇죠, 저기 사이에 딱 닿게끔 해주고,
그렇죠. 펠빅의 중립을 만들어 놓고 감싸서 하거나 감싸서 하게 되면 아프기 때문에 이 라운드 진대를 외웹 부분으로 외웹 부분으로 감싸서 압박을 해서 펠빅을 고정, 단디 고정 해놓고 무릎을 가지고 지그시 눌러줬을 때 페인이 나타나는 경우가 3군데 혹은 4군데가 있습니다. 첫 번째, 어덕터에 쇼트가 있는 경우, 두 번째는 힙 조인트, 세 번째가 SI 조인트, 크게는 저 위에 있는 룸바까지도 페인이 유발되는 경우가 있다. 그 부분에 스크리닝 테스트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덕터가 짧으면 그 상태에서 어덕터 스트레치를 해주거나 뭐 소프트 티슈 모빌라이제이션을 해준다거나, 힙 조인트의 문제면 그 상태에서 그대로 힙 조인트의 어떤 모션을 살려줄 수 있는 무언가들을 해주면 되고, SI 조인트면 스트레스를 준 거잖아요. 결국에는 리가멘트에 스트레스를 준 거긴 하지만 이 뒤쪽에 어떤 위치상의 변화가 있겠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죠. 그 부분만 유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넘겨주세요. 자, 겐슬렌 테스트라는 게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토마스 테스트랑 조금 모양새가 비슷하긴 한데 조금 더 어려워요. 그리고 조금 신뢰도가 좀 떨어집니다. 무슨 말이냐면 힙 조인트를 넘어서서 일리움을 잠궈야 돼요. 그래야 일리움의 모션이 나와야만 이 팔빅의 SI 조인트에 디스펑션이 있는 거를 찾아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평가보다는 소아스라든지 이런 사이 앞쪽에 있는 머슬이라든지 이런 거를 치료를 하는 데 있어서 많이 써요. 차라리. 그래서 평가로는 조금 신뢰도가 떨어져서 앞서 말씀드린 테스트들, 패트릭을 먼저 하고 힙 조인트인지 SI 조인트인지 룸바의 문제인지 이거를 조금 대략적인 구분을 지어 놓고 사이 스러스트와 세이크럴 스프링 테스트를 해서 어디에 문제가 있겠구나 라는 거를 추론을 하고, 그리고 물론 이제 그 전에는 레벨 테스트를 하면서 인기날 리가멘트 압박 검사를 제가 했겠죠. 그렇게 해서 테스트를 먼저 그려 놓은 상태에서 나중에 치료를 할 때 이런 겐슬렌 테스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단점이 많습니다. 허리가 평평해지는 범위를 넘어서서 일리움이 잠겨서 회전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비틀릴 수 있게끔 이 비틀림을 통해서 안테리어, 포스테리어 SI 리가멘트에 스트레스를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조금 단점이 많습니다. 해보시면 알 거예요. 이와 비슷한 게 토마스 테스트가 있죠. 토마스 테스트는 렉터스 페모리스와 소아스를 구분 지을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다리가 일단은 룸바가 잘 붙어 있어야 돼요. 이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는 룸바가 잘 바닥에 고정이 잘 돼 있고 반대쪽 자리는 숄더 방향으로 잘 끄집어 당겨 놓은 상태에서 테스트를 했을 때 슬라이드 넘겨줘 보실래요? 허리가 평평해지는 범위까지 고관절을 굴곡 해야 합니다. 넘겨도 돼요? 네, 넘겨도 됩니다. 네. 여러분들 교재로 다 보고 계실 거라 믿습니다. 그래서 소아스가 짧은 경우는 사이가 들려요, 이렇게. 그죠? 저쪽 사진처럼. 그리고 렉터스 페모리스가 쇼트한 경우에는 무릎이 펴지겠죠. 토마스 테스트도 모디파이드 토마스 테스트라고 해가지고 어덕터의 쇼트닝을 확인할 수도 있고 TFL이라고 하는 텐서파살 라테 대퇴근막 장근의 쇼트를 또 확인할 수가 있죠. 이 다리의 이 위치가 사이의 위치를 인터널로 내가 갖고 가냐 익스터널로 갖고 가냐에 따라 가지고 변형된 토마스 테스트법을 하는 경우가 있죠. 그 내용은 FMS라고 하는 그 그레이 쿡이 쓴 책을 보면 아주 자세히 잘 나와 있습니다. 나중에 참고하시면 되고요.